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N 뉴스파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낮 기온이 서울 34도였답니다. 네, 모레가 그 절기상 입추니까 조금은 누그러지겠죠. 네, 그렇죠.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이카루스의 날개를 녹이더라도 가을은 옵니다. 네, 노승환 기자가 피서지 표정을 담아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피서객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최고 기록 행진은 멈췄다지만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물가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습니다. 진짜 피서객으로는 물가 와서 가족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깊이 8m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도, 수상 공연에 물세례를 받는 사람도 오늘은 마냥 즐겁습니다.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24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피하기 위한 피서 인파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피서객들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마포대교 아래 그늘에 헌책 10만 권으로 마련한 헌책방 축제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오랜만에 여유 있게 책도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9도로 지난주 최악의 폭염 때보단 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경북 영덕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악의 올여름 폭염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올림픽에 더위 종목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세계 1위를 차지했을 겁니다. 서울은 기상 관측 시작한 1907년 이후에 111년 만에 39.6도 신기록을 세웠죠. 대한제국 고종황제도 겪어보지 못하신 더위였습니다. 기상 관측 시기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전국 60%의 관측소가 최고 기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고 기온 기록도 날마다 경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영덕의 낮 최고 기온이 39.9도로 1972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식 기상 관측소는 모두 95곳. 이 가운데 57곳에서 올여름 역대 최고 기온이 새로 작성됐습니다. 가장 무더웠다는 1994년에 기록된 최고 기온이 아직 유지되는 지역은 14곳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사상 최악의 폭염이 휩싸인 지난 1일에는 전국 28곳에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홍천은 같은 날 무려 41도까지 올라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홍천을 비롯해 의성과 양평 등 4곳에서 40도를 넘겼지만 이전에는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40도를 기록했으니 이번 더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2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수준을 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늘까지 폭염 일수는 20일을 넘겼고 열대야도 열흘 넘게 나타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1994년과 사실상 같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35도 이상의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 논현동에선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인근 주택 40세대가 정전됐습니다. 폭염 속에 냉방기가 작동이 안 돼서 주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제는 우이신설 간 경전철이 멈춰섰는데 오늘은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이 고장났습니다. 무더위로 지친 시민을 더욱 짜증나게 만듭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5톤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고 언덕 아래에선 쓰러진 전봇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편의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트럭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건물 40세대가 정전됐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은 32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날도 더운데 에어컨도 못 쐬고 있으니까 물도 시원하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짜증났었어요. 2시간 정도는 안 나오고 힘들었죠. 에어컨이 멈춘 인근의 가게는
문을 열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24시간 매장이어서 원래 일요일 오전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오늘 이제 정전돼가지고 이제 손님분들이 못 들어오셨죠. 오전 11시 10분쯤엔 서울역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이 고장나 1시간 20분가량 멈춰섰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죄송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리는 불린도원에 손잡이를 양쪽으로 바뀌셔서 승객 300여 명이 긴급히 하차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면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에어컨을 안 켜면 더워서 못 살겠고 에어컨을 켜면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 겁나는 2018 여름입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7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마치 성적표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 심정이죠. 많은 가정이 슬픈 성적표 받아보실 겁니다. 지금부터 장명훈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도대체 전기요금 폭탄 어찌해야 하는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내일부터 발송됩니다. 시민들은 늘어나는 에어컨 사용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입니다. 에어컨 솔직히 요즘 매일 24시간 틀어 애기들 때문에 벌써 검침까지 왔다 갔어요. 증가한다고.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얼마 나올지. 안 켜면 더위 몰 것 같은데 되게 켜놓고 생각하면 그건 저는 전기요금이 막 폭탄 날 것 같아갖고 엄청 걱정이에요. 전기요금 청구서는 검침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받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검침한 가구는 6일과 10일 사이에, 지난달 말에 검침한 가구는 11일에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7월 말에 검침한 경우 폭염 기간 사용일이 더 많아서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전 측은 매일 10시간가량 에어컨을 틀면 요금이 37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달에도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서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 기나긴 2018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더위 언제 끝날지 감도 안 오고 있고요. 또 폭염 전망과 전기요금 관련 이수아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아 기자. 이 더위가 언제 끝날 것인지 기상청은 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모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40도에 육박했던 저번 주와 같은 더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적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35도가 넘는 더위는 오는 7일 입추가 지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올해 여름을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에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1994년의 경우 폭염 일수가 모두 31.1일이었습니다. 예. 올해 7월과 8월 폭염 일수는 현재까지 20.7일입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만 더 폭염이 지속한다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1994년이 아닌 2018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요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에어컨들을 많이 키셔가지고 요금 폭탄 맞을까 봐 전전긍긍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올지 한번 예를 들어서 이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줘 볼래요? 네, 보통 여름에 덥다 하면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이렇게 2대 정도 켜놓으시잖아요. 예. 이걸 8시간 정도 작동을 한다 치면은 보시다시피 월 25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2시간만 더 에어컨을 켜놓는다 하면은 37만 9천 원으로 12만 원이 더 나옵니다. 거의 50% 가까이 전기요금이 더 부과가 되는 건데요. 네. 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2년 전에 개편된 누진 제도인데요. 모두 3단계로 나뉘어서 구간에 따라 킬로와트당 요금이 달라집니다. 네. 기본 요금도 달라지는데요. 200킬로와트 이하 사용이면 910원, 201에서 400킬로와트 사이면 1,600원, 400킬로와트가 넘어가면 7,300원 이런 식입니다. 이번 여름은 열대야로 좀 밤에도 30도가 넘어가니까는 가정마다 하루 종일 에어컨 켜놓으신 분들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특히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들이 있는 집에서는 밤에도 계속 켜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다 보니 가정마다 수십만 원대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쯤이 될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적정 수요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이어서 폐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40여 년 동안 적용이 돼 왔고요. 예. 대신 한시적인 완화 방안이 유력한데요. 어떤 방법입니까, 이거? 예, 지난 2016년에도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누진세를 구간별로 할당되는 사용량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구간 요금을 인하하는 정도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요금과 전력사용요금을 합친 금액의 10% 정도인데요. 받는 혜택이 월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8, 9천 원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네요. 최종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대책이 진작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나가려고 그러는 판에 이런 대책이 나온다면 그동안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 마음대로 제대로 켜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쏙 마음에 와닿는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부도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한다? 예, 지난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11일에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 날 발표했지만 그 이전 7월 거부터 적용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2년 전에는? 네, 그래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가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이미 청구되는 7월 요금 할인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나오는 고지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급 적용되는 분은 이번 달 요금이 아니고 다음 달 고지서에 나올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위에 전기요금까지 이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 폭탄 문제 이거 슬기롭게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수아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이 지사의 조카가 나눈 통화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화인데요. 이 지사 측은 해묵은 정치적 음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 이모 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통화 내용입니다. 와,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협박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대화는 더 과격해집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루머를 뒷받침한다며 주말 동안 빠르게 퍼진 음성 파일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용한 전 의원은 또다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당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 지사를 고발했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해묵은 음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내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활용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소환을 하루 앞두고 허익범 특별검사를 비롯한 수사 인력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별도 소환자 없이 김 지사 조사를 위한 질문지 점검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밤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사용 여부를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댓글 여론조작을 묵인 또는 지시한 공범으로 보고 있는 반면 김 지사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것입니다. 소환을 앞두고 김 지사도 변호인단과 함께 리허설을 하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어제 목포에서 불이 난 BMW 차량은 이미 사흘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긴급 점검에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이 나면서 BMW 차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만 제로가 되어야 할 BMW가 불만 와글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기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불만 와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흰색 BMW 차량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올해 32번째로 불이 난 BMW 520D 차량입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화재가 나기 사흘 전에 BMW 서비스 센터에서 이미 긴급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주행 중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다가 엔진룸에서 불이 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목포에 전문가를 보내 해당 차량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점검이 부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검사한 서비스 센터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BMW 측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차량을 보고서 부실 진단인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미 실내가 깨졌기 때문에 BMW 리콜 대상 차량의 80%가 안전진단을 못 받은 가운데 이미 검사를 받은 차에서도 불이 나면서 차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목포에서 화재 사고가 난 BMW 차량. 이미 안전진단까지 받은 차라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상은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안전진단 받은 저 차가 목포에서 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뭡니까? 국토교통부도 지금 상당히 당황한 입장입니다. 이 정부 대책 중에 핵심이 BMW 측의 안전진단을 빨리 서두르라는 거였는데 예. 안전진단을 받고도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이 대책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BMW 측은 단순한 실수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는 이게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과부하가 걸린 점검업체의 부실 안전진단인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을 하긴 하는데 이게 실수로 진단을 한 거냐 아니면 또 이 진단 작업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달리는 차 안에서 불이 난다는 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렇죠. 실수라고 해도 황당하고요. 부실 진단이라면 안전진단 방식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여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저희가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봤더니 대부분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후자의 무게라면 진단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다 이거죠? 전문가들 의견은?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입니다. 아, 저것이 EGR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문제 EGR 저 부품을 문제가 있는 BMW 차량은 통째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이 안전진단은 이 EGR 내부를 보고 흔히 말하는 찌꺼기가 많거나 문제가 있으면 청소를 하고 부품을 교체를 해주는데 네. 근본적인 처방 없이 이렇게만 해서는 화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근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저 BMW에 진단하는 저 작업 자체가 부실한 것이다. 이런 BMW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기관인 자동차 검사소 등에서 점검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예. 사실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BMW 차량을 점검할 장비가 확보가 되느냐,
또 부품은 제때 공급이 되느냐. 원인이 확실히 안 나온 상황에서 이번처럼 불이 다시 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아주 따져봐야 할 게 많아서 당장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BMW 리콜 대상 차량이 뭐 10만여 대가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자가 말한 건 정부 쪽의 대책도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정도 사건이 났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2009년 미국에서 일어난 토요타 사례입니다. 예. 미국에서 일가족 4명이 토요타 차량 급발진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고 직후 토요타는 기기 결함 의혹을 부인했고요. 그랬더니 당장 미 상원과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토요타 경영진이 혼쭐이 난 건 당연하고 결국 2조 6천억 원을 들여서 리콜을 하고 또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겐 1조 7천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네. 반면 당시에 미국의 토요타 급발진 사고 전 세계적인 뉴스였고 저희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자기 이익에는 빠른 우리 국회는 아직까지 BMW 사태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국토부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BMW로부터 어제 기술 자료를 제출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을 하면서 조사 방식도 정하는데요. 네. 국토부는 결론을 내기까지 10개월 정도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결함 같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요. 또 민간 전문가도 최대한 참여를 시켜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좀 하여튼 안전진단을 받은 BMW에서 또 불이 나서 국민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BMW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국회 관련 상임위 하루빨리 청문회라도 열어서 원인 규명이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부 이상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가 폐막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간, 또 북미 간 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주요국 간의 종전선언 논의가 있었고 또 북한의 외교전이 두드러진 점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에서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중국 등 11개국과 양자회담을 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내일 이란을 찾으며 광폭 외교를 이어갑니다. 구접촉들에서는 쌍관계 발전 문제하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끝내 회담장에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연설에서 일방적 비핵화 이행은 없다며 동시적, 단계적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측에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요구한 건데 중국은 이를 거들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미국, 중국과 종전선언을 놓고 상당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북미 간 접점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중국으로서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공식 회담 없이 ARF는 막을 내렸지만 북미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진 만큼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외톨이 신세였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이어졌지만 일본만큼은 제외였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ARF 행사 때만 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거나 양자회담마저 줄줄이 취소당해 외톨이 신세였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 일행. 아세안 50돌 행사 있잖아요. 그 행사랑 있으니까. 행사 참석하시는 것밖에 기회가 없어요?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일본 고노에상이 먼저 리 외무상에게 다가가 대화를 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リヨンホ外務大臣とは
ガラディナの前後にお目にかかって話をいたしました。日本側からこちら側の考え方、基本的な立場を 여기에 북한이 즉각 여러 나라와 회담을 했지만 일본과는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만남 수준을 깎아내린 겁니다. 지난해에 3배 수준의 양자 회담을 진행한 북한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대언론 대응에서도 북한은 지난해와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뻐고드려야 되겠네. 영문도 있고 조선말도 낫죠? 예, 조선말도 있고 영문도 있어요. 영문도. 달라진 북한 위상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지면서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궁금함이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리 외무상에 대해선 진중한 성격의 내공이 깊은 것 같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신임 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신임 대표는 1%대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주평화당 대표 선거에서 4선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 4명의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정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정 대표의 전국적인 지명도와 정치 경험이 당권 경쟁에서 승리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신임 대표의 최대 과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반드시 민주평화당을 대한정당으로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율이 있는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다가올 총선에서 다당제에 적합한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명분으로 여당과 협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순회 중인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늘 충청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충청은 민주당 지지자가 호남과 서울 그리고 경기 다음으로 많은 곳이죠. 그만큼 새 대결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의자에 앉지 못해 복도와 계단까지 빼곡히 들어찬 인파.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구호를 적은 종이를 흔듭니다. 기호 1번 송 후보는 세대 통합과 젊은 리더십을 호소했습니다. 4선의 국회의원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 종합행정 경험을 갖춘 저 송영길 당대표 할 때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나로 세대별을 통합시키고 지역을 통합시키고. 이름을 연호하는 응원 소리에 기호 2번 김진표 후보는 V자로 화답했습니다. 경제 당대표론을 내세우며 선명성을 강조한 이해찬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개혁 당대표, 협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민주당 재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며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자신을 견제하는 김 후보와 송 후보를 겨냥해 원팀 정신을 강조합니다. 경제, 통합, 소통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철통 같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호남, 충청권 일정을 마친 민주당은 오는 10일 강원, 충북에서 다시 전국 투어를 재개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우리 K-팝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빌보드까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한류 팬들은요,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K-팝 스타가 되려고 한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서울에 찾아와서요, 자신만의 음원과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 팬들을 이상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너의 소리는 들고 아직도 어색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부르는 중국인 류주어 씨. 계속된 실수에 보컬 트레이너에게 박자와 발음 교육을 받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교육과 연습 끝에 능숙하게 노래를 소화하고
자신만의 한국어 노래를 갖게 됩니다. 因为本来就很喜欢 K-pop， 所以想过来做一下体验。 이제 K-팝은 단순히 즐기고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이처럼 자신이 주인공이 돼 체험하는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고 의상과 헤어까지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촬영에는 하루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매달 20팀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기존의 K-팝을 즐길 때는요, 단순히 보고 또 듣고 현장에서 체험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가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녹음실에서 외국 관광객의 재방문율과 체제 기간, 소비 금액이 높지 않은 한국 관광. K-팝 같은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질적인 향상이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이글거리는 화덕 숯가마에서 찜질로 이열치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섭씨 40도, 밖에서는 아휴 더워하면서도 90도 숯가마 안에서 아유 시원해라고 하죠. 조희로 기자의 현장 취재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열치열 피서 한번 해보시죠. 서울의 한 찜질방. 화덕이 있는 뜨거운 숯가마 안에서 사람들이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수건으로 훔쳐보지만 온몸은 이미 땀범벅. 사그라질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이열치열로 찜질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사람들은 뜨거운 숯가마를 이용하면서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름 이제 땡볕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워서 못 견디는데 이 안의 더위는 좀 틀려요. 땀을 흘리거나 되게 시원해. 몸이 가볍고. 이열치열을 즐기는 사람들은 또 다른 찜질방에도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90도에 달하지만 땀 흘리며 마시는 식혜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게 더 더워서 카페 같은 데 있으면 되게 에어컨 바람도 막 쐬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보다는 맞서는 걸 선택한 사람들. 폭염을 대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어제는 폭염으로 재래시장, 수산물 시장 장사 안 된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포장마차 상인분들도 울상입니다. 낮에는 폭염에, 밤에는 열대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5만 원 벌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포장마차 앞은 썰렁하고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보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포장마차를 찾는 손님이 줄어든 탓입니다. 밥 먹을 때 에어컨이 빵빵한 데를 찾아서 밥을 먹습니다. 부채질로 더위를 달래며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이 50% 이상 줄어들며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떨어지는 돈은 5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가 장사가 제일 안 되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손님들이 없어요. 지금은 일당이나 아니나 뭐 까먹는 거죠. 해가 진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식 장소로 유명한 한 포장마차 거리를 가보니 자리가 아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거리에는 원래 포장마차들이 빽빽하게 있었지만 열대야가 시작되고 손님이 줄자 딱 한 곳만 빼고 모두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2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 장사까지 막혀버린 겁니다. 당연히 속상하지. 장사하려고 나오는데 돈 벌려면 돈이 안 벌리니까. 밤낮으로 계속되는 무더위에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야외 연설을 하던 중 드론을 활용한 암살 위협을 받고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앙숙 관계에 있는 콜롬비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국가방위군 창설 기념행사에서 연설 중이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갑자기 카메라가 흔들리고 모두들 놀라 하늘을 쳐다봅니다. 경호원들은 급히 뛰어와 방탄 장비로 둘러싼 채 대통령을 피신시킵니다. 행사장에 도열해 있던 군인들도 급히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현지 시간 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노린 드론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De tipo dron, varios artefactos voladores que contenían una carga explosiva que detonó en las cercanías. 마두로 대통령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행사장에 있던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마두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국내 우파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A la ultraderecha venezolana en alianza contra la ultraderecha colombiana y que el nombre de Juan Manuel Santos está detrás de este atentado. 이에 콜롬비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이 콜롬비아 탓이라며 비판해왔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양국 간 외교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더위 잘 견디셨나요? 오늘도 강원도 해안과 영남 지역이 펄펄 끓었습니다. 동쪽 지역 37도 이상 오르면서 속초와 영덕에서는 다시 일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33.9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동해안에서는 더위가 일시 주춤하겠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도 완화되거나 해제되었습니다. 오늘 38.7도까지 올랐던 속초는 내일과 모레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반면 내륙에서는 소나기만 지나면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8도, 낮에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낮 기온 35도, 광주 36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까지 동해안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아주 요란하네요. 네, 위대한 미물입니다. 어째서요? 7년을 땅속에 살다가 고작 보름 정도 살면서 짝짓기하고는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짧은 생을 살면서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살기 때문에 매미가 위대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빙고입니다. 네. 아모르파치, 운명을 사랑하세요. 네, 그럼 남은 여름 매미의 열정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팔팔한 MBN 뉴스 8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복하세요.